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날씨가 조금 주말 사이에 접어들면서 약간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추웠던 추위가 약간 좀 누그러지면서 주말 사이에 조금 평온해지는 것 같고, 요즘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외투를 입고 조금 빠르게 걸으면 약간 더워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 정도로 많이 좀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도 뭐 온도가 꽤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나들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방송 시작 전에 짧게 광고를 하나 했죠. 저희 샴푸,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소개시켜 드렸던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목만 보면 이 왁스 같은 제목도 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에 또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고 또 제작진이 말씀을 하시네요. 뭐 제가 광고를 잘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뭐 카이스트의 이해신 석좌 교수께서 개발한 탈모 샴푸인데 이게 뭐 2025 그러니까 CES 2025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 상당히 지금 뭐 투자자의 주목을 받은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는데 여기 하단에 나오는 이 제품을 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탈모 완화 샴푸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프로TV 채널을 통해서 2개 입 한 7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광고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원래 데일리 힌트 시간에는 오프닝 벨이나 뭐 오전 방송 시간대에는 광고를 꽤 계속 하시는 것 같던데, 데일리 힌트 시간에는 이렇게 광고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제품이 좋은가 봐요. 좀 이렇게 광고를 또 요청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한번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6.6포인트 하락 출발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2차 전지가 조정으로 출발한 가운데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전력설비와 전선, 원전, 가상화폐, 풍력, 웹툰, 도시가스, 엔젤산업, 은행, 보험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차익 실현 등의 전일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지수 하락세로 접어들고 마무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매크로 지표인데요.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플러스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 금리도 여기에 따라 안정화가 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6% 초반까지 빠지면서 금리가 좀 빠지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애플이 한 4%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서 중국의 실적 악화 우려에 빅테크 관련주 일부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코스피도 전일 상승 이후에 오늘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역시 나왔고요. 전선과 유리기판 등 일부 테마 강세가 지속되는 등 그래도 종목장은 여전히 상당히 좀 활기차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꽤 괜찮았고요. HBM이나 AI 반도체 관련해서 나쁘지 않은 반도체 소부장 모습이 보였고, 분위기로 봤을 때 전선과 유리기판 이쪽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SKC 관련된 뭐 세액공제 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장 초반에는 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치닫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갔던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 전환을 했고요. 오전 기준 현물 2,800원, 선물을 1,500개 이상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아시아 주식시장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차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에 나타났습니다. 1월 20일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약간의 경계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52주 신고가, 코스피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나왔던 종목을 보면 조선과 LNG선 기대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오늘도 52주 신고가 장중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양 수요 증가 기대, 그 다음에 LA 산불로 전력인프라 복구 필요, 이것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던 모습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가 역시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 확대감의 메리츠 금융지주, 그 다음에 주주 행동과 관련된 코웨이, 그리고 수주 관련해서는 S&T 쪽,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LS 에코에너지가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LS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다 좀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 관련인데요. 메타와 구글이 자체 인터넷망 구축한다는 소식 때문에 전력 인프라와 더불어서 AI 트래픽 증가에 대한 수혜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력기기가 역시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XAI향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공급한다는 소식 이루어지면서 급반등이 나왔고요. LA 산불 모멘텀과 더불어서 AI도 꾸준한 모멘텀을 전력기기 쪽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은 SK가 칩스 7,500만 달러 보조금 확정 지급에 이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추가 지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SKC가 힘을 받고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자, 차주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행정명령이 일부 진행될 텐데 주요 기업들 실적, 조선과 반도체 등 이런 부분들도 있고 BOJ 통화정책도 예정되어 있어서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전일 속동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반락을 했는데 AI 밸류 체인이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TSMC의 호실적이 어제 오후장에 나왔고 SK 하이닉스 HBM4 조기 공급 기대에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었고요.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역시 눈에 띄게 나타났고 HBSP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게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원전 관련해서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지재권 분쟁 타결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원전 관련주도 강세였고 AI 반도체 강세에 동반 상승했던 유리기판도 지켜보도록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점심때 전후로 인해가지고 오전 중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영향이 있었는데요. 자, 표를 좀 보여주시면 4분기 GDP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4분기 GDP인데 5.4% 성장하면서 연간 GDP 성장 5%를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의 경제지표 일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중국 소매 판매입니다. 예상치가 3.5%였는데 실제가 3.7%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그 앞쪽 거요. 앞쪽 거. PD님. 그거 말고 그 바로 밑에 조그만 게 하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붙어 있는 하나짜리 중국 소매 판매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아마 좀 캐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소매 판매가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예상치가 3.5%에서 실제 3.7%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같이 한꺼번에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중국 소매 판매가 들어와 있네요. 네, 저는 이게 파일을 둘로 잘라서 드렸거든요. 근데 두 개를 다 붙여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센스를 우리 PD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어쨌든 중국 증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죠. 공산당의 성장 목표치인 연간 GDP 성장률을 5%에 좀 절묘하게 맞췄다. 좀 약간 마사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를 연간 GDP 성장률 5%를 절묘하게 맞춘 숫자가 나왔다. 이러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좀 약간 꺾이는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약간 마사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중국 지표 발표와 함께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가 약간 상승폭이 줄면서 조정이 쭉 나오다가 소폭 이 지표 발표 이후에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오후장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본다면 의료 정밀 기기 그리고 기계 장비, 전기 가스가 강세였던 반면 제약과 운송 장비, 부품, 건설주가 약세였습니다. 말씀드렸던 전일 TSMC 어닝 서프라이즈와 캐펙스 금액 증가 소식 호재로 작용하면서 AI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주가 급등세를 보였고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상승도 함께 PSK 홀딩스, 테크윙 등의 소부장 등도 강세였습니다. 특히 조금 더 확산을 보면 SKC가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추가 보조금 지급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도 좋았고요. 전력 관련주도 관련해서 LS 렉이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개발사인 XAI의 데이터 센터용 물품 공급한다는 계열사 나왔습니다. 여기서 LS 계열사였던 LS 네트워크스와 일진전기 등도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강세였는데 한수원과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하고 향후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타진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원전 수출 수혜 기대감이 유입되기도 했고요. 뭐 두산 NLBT, 한전산업,
BHI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업종도 강세였는데요. 오늘 미국 금융주 호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KB금융,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등은 뭐 은행주 차익 실현이 매물 나오면서 약간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은행업종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업종도 약세였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종료 이후에 재료 소멸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SK바이오팜 등은 하락했고요. 알테오젠도 약간 조정세가 나왔고 종가 무렵에 그래도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리가켄바이오 오전장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종가 무렵에 플러스로 접었으면서 상대적으로 리가켄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여전히 뭐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긍정적으로 ADC 관련된 추가적인 임상이라든지 이전 계약 이런 부분들 기대감을 갖고 리가켄바이오 긍정적인 플러스권 전환을 나타내는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약세였던 반면 반도체 장비주 상승하면서 지수로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비금속 강세였던 반면 제약과 섬유, 의류가 약세 보였던 모습을 나타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매크로 지표 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료 하나인데요. 참 재밌는 자료입니다. 요건데요. 키움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연초 이후에 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입니다. YTD 올해 1월달 연초 이후 수익률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닥이 1등이에요. 야,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이 무슨 일이고 이렇게 싶긴 한데 워낙 작년에 우리가 안 좋았습니다. 워낙 뭐 완전 거의 바닥권의 매물 정도로 완전히 빠지는 거였고요. 달러 지수로 환산하면 거의 20% 이상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도 지금 YTD로도 글로벌 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이 일단 코스닥이 전 세계 1위를 갖고 있다. 그게 어제자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5위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5위 정도 되고요. 코스피 50만 놓고 보면 3위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작년에 별로 안 좋았던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보이는 상황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워낙 안 좋았고 작년 연말에도 글쎄요 10월, 11월, 12월 대부분 또 12월 달에 계엄 사태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국면에서 올해는 그래도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종목별로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국면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체크하시고 실적 좋은 주식 중심으로 매매를 한다면 최근에 수익률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매매할 만한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매크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연준 인사 발언 중에 원로 연준 인사의 발언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죠. 자, 인플레 수치가 최근과 같이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CPI나 이런 것들 최근에 이렇게 수치가 계속 나온다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디플레이션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2%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어제 평가를 했고요. 인플레가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몇 달 후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3월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원로 이사가 상당히 지금 연준 인사가 엄청나게 도비시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 데이터가 좋거나 그 경로를 계속 유지하는 한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진출을 이루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는 25bp 인하를 가정했을 때 약 올해 3회에서 4회 인하를 의미를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패드와치나 이런 데서 이야기해보면 한 1회 정도 금리 인하를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좀 많게는 12월 마지막에 1회 정도 더 할 수 있다 정도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쪽도 극단적으로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패드와치 쪽에는 1회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보는 쪽은 3회에서 2회 쪽으로 약간 하향 조정했지만 12월경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2회 정도를 일단 언급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 원로 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25bp 인하를 가정을 한다면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상반기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기간 즉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연간 3, 4회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글쎄요, 뭐 이런 게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횟수가 조금 더 뭐 2회, 3회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만 한다면 시장은 약간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원로 이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뭐 패드 연준 인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참고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 역시 오늘 반도체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언론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을 적용한 D램을 오늘 2월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1C DDR5에 대한 양산 인증 마무리했고요. 매스콜이라고 불리는 양산 인증은 연속된 몇 개의 랏, 이게 기본 생산 기본 단위인데 1랏이 웨이퍼 25장이거든요. 이 몇 개의 랏 결과가 모두 품질과 효율을 만족해서 본격 양산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1C를 적용한 16GB DDR5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양산까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업계 최선단 공정인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과 양산 모두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D램 1위 기업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개발부터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쟁사들이 지금 당장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보다 6개월 이상 뒤처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기사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TSMC가 어제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8% 그리고 순이익은 57% 늘어난 수치로서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4.4% 그리고 순이익은 15.2% 증가한 것입니다. 4분기 매출 총이익이 59%나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49%, 순이익률은 43.1% 기록하면서 순이익은 분기 사상 최고치까지 기록하는 등 TSMC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발열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일부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근거 없다라고 엔비디아 젠슨왕 이야기도 했고요. TSMC나 다른 쪽의 중화권 그 밸류체인 쪽에서도 아마 그런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기획재정부가 전일 2024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자, 표를 하나 띄워주십시오, PD님. 보시면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24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HBM 등이 추가됐고, PMIC 전력관리 반도체가 추가됐고, UWB도 추가가 됐습니다. 차세대 디젤기기, SOC 설계 제조 기술이죠. 등등 포함해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 확대도 되면서 첨단 소부장과 탄소 중립 쪽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계 제조 기술들이 현행 국가 전략 기술 범위에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차세대 메모리 관련 소부장 설계 제조 분야의 HBM이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분야에는 전력 관리 반도체 PMIC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들이 R&D와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HPSP, 리노공업, 테크잉,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고요. PSK홀딩스 요즘 눈에 띄게 잘 가고 있죠. 자, 거기다가 삼성증권에서 TSMC 어제 실적을 놓고 인상적이었던 점 3가지 정도를 코멘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 코어스 오더컷 루머입니다. 말 그대로 루머일 뿐 주문 감소는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어스 주문은 계속 증가세로 증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코멘트를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캐펙스 확대입니다. 올해 캐펙스를 다시 34%나 늘리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캐펙스의 70%는 선단 공정에 할애할 예정이고 현대 주력인 3나노 공정과 하반기 양산 개시 예정인 2나노에 대한 자신감을 또 엿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해외 공장과 가격 협상력인데 해외 공장 가동이 수익성을 일부 희석시키는 것은 맞는데 1분기에는 영향이 1%포인트 정도인데 점차 확대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해외 공장 물량의 경우에는 원가 차이를 고려해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고 고객들도 이에 합의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격 협상력은 여전히 TSMC가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삼성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했죠. 자, 거기다가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 산업 관련해가지고 25년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HBM4 양산을 위한 이원화 벤더들을 지금은 볼 때이다. 물론 이제
펄스 밴드가 워낙 좋았고 실적이 괜찮았고 기대감도 있고 주가들이 꽤 올라왔는데 자, 그 종목을 계속 추종할 것이냐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HBM4를 기반으로 해서 이원화되는 그러니까 새롭게 이원화에 들어가는 어떤 진입하는 그런 소부장을 봐야 되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업종 주가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종료했다고 보는데요.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반도체 소부장 업종 전반의 주가 하락 사이클은 지난 11월로 마무리됐다고 판단을 현대차증권에서는 했다고 보고 이번 주가 하락 사이클이 이례적으로 짧고 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락 사이클의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삼성전자의 당해 PB 배수가 한 배를 하회했는지, 뭐 삼성전자 당연히 한 배를 하회하고 있죠. 0.9배 정도 수준입니다. 두 번째, 메모리 감산이 시작됐는지, 메모리 감산이 시작됐죠.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애널리스트 집단의 목표 주가 최상단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애널리스트 간 목표 주가 괴리가 좁혀졌는지인데 지난 11월 기준으로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HBM 양산을 위한 이원화 밴더의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이원화 밴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펄스 밴드가 좋긴 한데 지금은 오히려 세컨 밴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종 내에서 AI 산업 발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테마는 HBM인데 이를 반영하듯 24년 12월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의 초반부를 곱씹어 보면 지난 상승 사이클을 주도했던 HBM 장비사를 위주로 또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두드러워졌습니다. 장비사들 상당히 좋았죠. 최근 보면은 뭐 글쎄요, PSK 홀딩스나 뭐 테크윙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테크윙도 오늘 보면은 새로운 진입 관련된 기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자, 지난 사이클을 주도했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뭐 새로운 내러티브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올라온 종목들이 꽤 반등을 했고 주도 섹터로 주도 종목으로 나갔지만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원래 진입해 있던 원래 수혜주들이 있느냐, 그런 새로운 내러티브가 발생할 게 크게 있느냐인 거죠. 현재 주가에서 밸류에이션이 또 저렴하다고 보기도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1등주들에서 오히려 2등주들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확률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HBM 관련 2등주들은 HBM4 생산과 함께 이원화 밴드가 될 수 있다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컨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메모리 장비사에서 HBM 장비사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했죠. 자, 근데 이제 리포트를 잘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종목 제시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하이닉스 관련된 뭐 캐펙스 증가 이런 수혜주로서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뭐 HPSP, PSK 홀딩스, 그 다음에 테크윙 이런 종목들 계속 이야기는 되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예, 주가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갈 건지 여기 현대차증권처럼 이제 세컨 밴드, 이원화 밴드에 좀 더 앞으로 향후에 수익률이 좀 더 좋을지 그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그 이원화 밴드에 들어가는 이 장비사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DS투자증권에서 국내 소부장 가운데 TSMC 밸류 체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관련된 종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종목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DS투자증권에서. 자, 장비 업체로서는 TSMC 쪽에 들어가는 게 장비 공급 업체가 HPSP, 파커 시스템즈,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다 들어본 종목들이죠. 다 지금 좋다고 이야기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공급 시도 중에 있는 콜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 장비주로서는 한미반도체와 인텍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품사로서는 지금 TSMC 밸류체인에는 리노공업과 ISC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TSMC 캐펙스 증가에 따른 수혜는 부품보다는 장비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봤고요. 올해도 선단 공정과 AVP 투자를 위주로 점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TSMC 밸류체인 관련해서 장비와 부품사를 DS투자증권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장비 공급 업체는 뭐 HPSP, 파크 시스템즈, PSK 홀딩스, 이오테크니스 다 시장에서 좋다고 이제 언급이 됐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도 리포트가 한투증권에서 오늘 테크윙 이야기가 나왔죠. 테크윙 뭐 새롭게 어디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도 눈에 띄게 조금은 좀 많이 밀렸다가 지난번에 올해 1분기에 IR 하면서 약간 좀 보수적인 IR 톤으로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그다음부터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신규 장비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테크윙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죠.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전력 설비와 전선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개발사 xAI에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미국 4대 빅테크 중 3곳과도 전기 배분 장치 납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전력기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고성능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A사는 작년 11월 충북 청주에 있는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공장을 실사를 했다고 보고 현재 최종 품질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규모의 배전반 등을 수년간 납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LS 그룹주가 대부분 오늘 굉장히 좋았죠. 아울러서 일론 머스크 CEO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이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전력 부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니까 뭐 전력이 모자라면 상당히 인류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죠. 자, 그래서 머스크는 2025년부터 에너지 생산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을 언급하면서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고요. 반도체 부족은 지나갔지만 AI와 전기차의 폭발적 성장으로 세계는 이르면 내년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LS 일렉, LS 에코에너지, 제일 일렉트릭, LS 마린 솔루션, LS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특히 LS 그룹주의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칩스법 보조금을 확정 지급받은 SKC가 연방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16일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SKC 조지아 공장인 앱솔릭스에 1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뉴스가 나왔죠. 추가 보조금은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가동 중인 유리기판 공장인 앱솔릭스에 지급되고요. 앱솔릭스는 향후 유리기판 생산량을 연 4만 8천 개로 늘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C가 워낙 좋기도 했고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다 이제 필옵틱스라든지 YC캠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유리기판이 한 1년 내 상용화 관련된 이슈가 좀 벌어지면서 아무튼 뭐 SKC가 상당히 좋았고 필옵틱스, YC캠, 미래컴퍼니, CNG 하이테크, FNS테크 등의 유리기판 관련주가 긍정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리기판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원전주도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 글쎄요, 뭐 한국은 조금 원전이 뭐 주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에서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인수 이런 부분들도 원전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16일 현지 시간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기술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달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합의는 양측이 신규 원자로의 추진과 도입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호용한다. 합의는 또 양측이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에 협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합의에 대해서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수백억 달러 상당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우수한 성취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어서 미국과 한국의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은 가장 높은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세계 시장에 매우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뭐 수출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하게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아울러서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상업 원전 활성화를 또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15일 현지 시간 상원의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업 원전과 관련해서 이미 미국에서 중도한 에너지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 수십 년간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이를 다시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행히 우리에게는 보다 작은 새로운 세대의 원자료가 있다며 시설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반도체나 자전거 같은 것들은 비용이 낮아지고 있지만 대형 원전과 같이 현장에서 지어야 하는 것에 비용은 높아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SMR이죠. 이 관련된 차세대 원자로를 제시를 했다.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원전의 흐름도 역시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뭐 뉴스 플로우가 있지만 아무튼 환경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수출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흐름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섹터로 넘어갈게요. 설 황금 연휴 앞두고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감에 여행과 항공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오늘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우리가 지정을 하면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죠. 기존에는 27일이 낫느냐 31일이 낫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27일보다는 뭐 31일로 가자 하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또 31일 가게 되면 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31일이 월말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신고할 것도 많고 근데 31일을 공휴일로 임시 공휴일로 정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31일 날 월말 세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고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작은 기업들은 31일 날 임시 공휴일을 쓰지 못하고 직원들이 또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31일보다는 27일이 낫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할 때 27일 기준으로 이렇게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검토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뉴스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또 해외여행 많이 또 예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27일 아니고요. 31일로 정해서 이래버리면 해외여행 스케줄이 완전히 또 무너질 수 있죠. 이미 뭐 예약 빠르게 또 예약 확정을 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휴가 내는 날짜나 이런 것들 다 어그러질 수 있어서 약간 그런 것들 중심으로 27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다. 뭐 이런 뒷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길게 보면 글쎄요. 27일이 월요일이니까 토, 일, 월, 화, 수, 목 그다음에 금요일에 30일 하루 더 내면 31일 금 그다음에 토, 일 그러면 최대 9일입니다. 9일. 그래서 27일 공휴일을 정하면서 일단은 설 연휴까지 약 최대 31일 하루만 더 쓰면 9일에 아주 황금 연휴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여행 수요가 또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1, 2월 국내 여행 예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모두2에 따르면 1, 2월 국내 여행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 발표 이후로는 국내 여행 계획 수요가 증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여행을 갈 수밖에 없죠.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공휴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연간 단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휴일 때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지금 이번 공휴일 때 많이 나가는 집중되고 있는 곳이 역시 아마 일본 쪽인 것 같아요. 오사카, 후쿠오카 등등 포함한 일본 쪽이 아마 아직은 이번 연휴 때 아마 집중되는 곳이 일본인 것 같고 글쎄요 한 3위 정도가 홍콩이나 이쪽도 글쎄요 동남아 쪽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연휴 동안 일부 외국에 정말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약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27일 임시 공휴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취지를 이제 정부에서 밝히긴 했지만 이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내수 진작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에도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참고로 이번 긴 연휴 동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인천공항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 출국 절차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12월 말에 저희 놀러 간 건 아니고 제가 호주 나가면서 이제 둘째 아이 이제 학교 때문에 호주 쪽에 멜번 쪽 학교 이슈가 있어서 제가 연말에 나가봤는데 옛날하고 이렇게 출국 절차가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절차 받으면서 나갈 때 옷이라든지 신발도 벗어야 되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도 허리띠도 떼서 다 올려야 되고 옛날보다 좀 더 약간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열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여러분들 혹시 해외 이번에 나가는 이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셨다면 해외 쪽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가시면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면세품 이런 것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기 시간도 되게 많고 조금 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9일 연휴면 엄청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기존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공항에 나가시는 게 출국 업무를 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사카가 또 많이 가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슨 테마파크도 있잖아요. 오사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요? 네. 뭐 그런 테마파크도 거기 근처에 오사카를 통해서 가면 있기 때문에 저도 오사카는 한번 안 가봤습니다만 뭐 둘째 데리고 막 좀 한번 가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둘째도 되게 좋아하죠. 뭐 그쪽 테마파크 가면 뭐 이렇게 뭐 루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라기 공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리포터 이런 테마파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테마파크가 있다고 하고 어른들도 뭐 거기 많이 가서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사면서 이렇게 많이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사카 행이 되게 많다. 온천 여행도 같이 곁들이면서 많이 가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시는 분들 몸 조심해서 잘 갔다 오시고 일본도 요즘에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최고치까지 올라왔다 이야기도 있으니까 일본을 가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독감 관련된 부분을 위생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국내 여행 계획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항공사라든지 그리고 특히 항공사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겨울이 원래는 이번 9일 연휴를 빼고는 하더라도 겨울철 4분기가 그리고 1분기 1월까지 최극성수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9일까지 최고의 어떤 기간이 아니더라도 원래 극성수기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사 그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일부 좀 들썩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 업체인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의외로 좀 고속버스 업체도 오늘 부각이 됐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국내 여행도 많이 가시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고속버스 업체인 천일고속과 동양고속도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연휴 때 전부 가족들이 다 호주에 있어갖고 거의 한 9일 동안 그냥 집에서 아마 잠만 열심히 자면서 그냥 집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못 가고 그냥 집에서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오늘 아이폰 이슈가 좀 있었죠. 아이폰 이슈인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애플 관련해서 4%나 좀 많이 빠졌죠.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 소식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캐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의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이 17% 줄면서 판매 1위를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인 업체인 비보가 1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고가형 제품을 내놓는 화웨이가 16%로 2위, 그리고 애플은 점유율 15%로 3위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애플 아이폰이 작년 4분기 중국 내에서 매출이 25% 줄어드는 등 4개 분기 내내 매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연간 매출 감소폭은 사상 최대 규모로 일단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는 거죠. 애플의 부진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역시 뭔가 혁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쨌든 간에 기능을 가지고 다음 모델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기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탑재가 된다면 아마 다음 모델 쪽에 애플 쪽은 상당히 좀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애플도 일단 뭐 폴더볼이나 이런 플렉스볼 이런 쪽 관련된 뭐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어쨌든 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덕산 네오루스나 BH, LG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등의 아이폰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다 이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아까 이제 여행 이야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뭐 국내 여행을 가자, 많이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고속버스 업체들도 오늘 주가가 좀 반응이 있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에도 좀 이렇게 9일이니까 좀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가까운 곳에 뭐 국내 온천 관련 쪽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호캉스, 그러니까 해외 쪽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되면 국내에 이렇게 시내에 있는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이나 어디에 이렇게 큰 이제 호텔들이 사실은 해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연휴 동안 이게
모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호텔들, 국내 호텔들 이렇게 좀 지켜보면 의외로 이렇게 약간 값싸게 나오는 이런 그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메이저 호텔들도 마찬가지고죠. 4성, 5성급들도 약간 모든 뭐 객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얼리버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그 연휴 동안에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국내 호텔들 좀 빌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조식 포함해서 상당히 좀 싸게 이렇게 내놓는 특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누려보는 것도 이렇게 뭐 구정 때 이렇게 집에서 전부 치고 이렇게 또 힘드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국내 뭐 호텔 가가지고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다면 이렇게 조식 패키지로 해서 조식을 좀 먹으면서 좀 쉬었다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대전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충청권 이렇게 가면은 또 온천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온천, 국내 온천 여행도 상당히 좋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가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일단 약간의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조선주들이 일부 뭐 신고가 나오기도 했고 주가들이 최근에 거의 뭐 주도 섹터로서 상당히 주가들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라 할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조선주가 PBR 4배 정도까지 올라온 종목이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역시나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쓴 리포트들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이렇게 리포트를 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약간의 조정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클락슨 신조선가가 약간 살짝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혹시 뭐 약간의 뭐 글쎄요 뭐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나? 뭐 피크아웃 논리가 또 있나? 이런 이야기가 살짝 또 시장에 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급락은 아니고요. 뭐 HJ중공업인가? 뭐 그 종목만 조금 많이 빠졌고 나머지들은 급락세는 아니고 살짝 빠진 정도인데 그래도 일단은 좀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울투자증권, 뭐 신용증권 이런 등등 포함한 몇 개 증권사가 조선업종을 지금 엄청나게 세게 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뭐 피크아웃 아니다. 계속적으로 좋게 신용증권, 다울투자증권 계속적으로 펌프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울투자증권에서 원화 신조선가 지수를 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그 제일 왼쪽 상단 부분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신선가 지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쭉 올라가다가 살짝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이 선을 보시면 이게 뭡니까? 원화로 환산한 클락슨 선가 지수입니다. 이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중후반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선가 지수가 실질적으로 클락슨 선가 지수는 고점에서 슬슬 빠지는 모습이 뭐 2024년 하반기부터 슬슬 이제 조금씩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선가 지수가 사실상 올랐다. 근데 이 논리는 원달러 환율에 기반한 이야기잖아요. 그 오른쪽 보세요. 상단 오른쪽 보시면은 이것도 보시면 LNG 관련해서 검은색 실선 보시면 LNG 달러 신조 성과가 슬슬 하락하고 있죠. 근데 원화 성과는 확 튀어오릅니다. 이게 뭐죠?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갈색 실선이.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가스선, 달러와 원화 신조 성과인데 역시 가스선도 VLGC 같은 경우도 슬슬 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색 실선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VLCC 신조 성과도 이렇게 1억 3천만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정체되면서 원화가 1,9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게 갈색 실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이게 성과 지수는 슬슬 빠지는데 이게 원화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뭐냐면 클락선 신조선가 지수가 소수점으로 등등 하락하고 있다. 근데 신조선가 향방에 대한 의견을 주면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신조선가 지수가 소수점 하락하면서 피크아웃 논리가 또 부상됐지만 그러나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사실상 원화 성과와 수주 마진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클락선 신조선가 지수는 23년 말에 178.4포인트에서 현재 188.8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원화 신조선가 지수를 2023년 말에 174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하면
환율 변동 원화 약세로 현재 결국 아까 188.8포인트지만 현재 환율로 변동하면 214.2포인트나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를 기본적인 투자 지표로 참고할 필요까지는 없다. 원화로 본다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뭐 반발할 수 있는 약간의 이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당 애널리스트는 원화로 환산해서 계속 좋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화 강세로 접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화 강세 접어들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 1,500원대로 안 가고 1,450원 여기에서 만약에 뭐 새롭게 뭐 국내 경기나 정치적인 불안감 해소되고 뭐 1,400원대 무너진다. 뭐 1,450원 간다. 그러면 그 급락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죠?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인데 뭐 이렇게 빡 무너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차트가. 그러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무너졌지만 신조선가 지수로 기준으로는 뭐 덜 무너졌다. 슬라이스하게 좀 덜 무너졌다. 이렇게 논리를 펼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 달러 베이스 기준에 이렇게 신조선가 지수에 대한 하락을 원달러 환율을 대비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거꾸로 보면 공격받을 이 논리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조금 고민이 좀 저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글쎄요. 이게 애널리스트 개인적인 어떤 뭐 리포트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틀리다 맞다 말할 수는 좀 없지만 뭐 사실 근데 그렇게 논리로 본다면 거꾸로 이제 만약에 상황이 변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뭐 조선업종을 어떻게 좋다고 커버할 거냐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은 약간 부메랑이 좀 있을 수 있는 멘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매출로 꽂히는 실적단이 어쨌든 이런 환율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환율 효과를 보면서 역시 수출주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했었고 두 번째로는 또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이 고부가 가치선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지고 이 부분을 한국 등을 포함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발주가 미국의 군 함정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00조 정도의 발주가 충분히 향후에 한 10년, 20년간에 엄청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기대감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선주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뭐 추세가 이렇게 차트적으로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좀 보유할 만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트레이딩 정도에서 조정받았을 때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는 정도로 매매를 좀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급락할 분위기까지는 뭐 아직 그런 정도의 백그라운드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만 근데 약간 리포트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거꾸로 됐을 때는 좀 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될 수 있겠죠. 자, 그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일부 영업정지 통보 소식에 반사의 기대감의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인원 관련주 중심으로 티사이언티픽, 인바이오젠, 위지트 등의 빗성 관련주와 컴투스 홀딩스의 코인원 관련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업비트 영업정지 때문에 다른 쪽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제 일단은 올라오는 모습이 일부 반사이익의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미국 상무부가 그리고 FBI가 중국의 통신장비업 바이셀즈 테크놀로지 수사 소식이 되면서 통신 장비주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가 역대 최대 2조 7천억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소식이 부각되면서 일부 일자리 관련된 테마주까지 주가가 긍정적으로 올라왔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히 쉬시고 월요일날 웃는 얼굴을 뵙겠습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